결코 가볍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지나친 일반화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해온 연예계의 민낯을 정확히 찌른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이 유독 큰 공감을 얻은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업계 안팎의 사람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예계는 늘 화려함과 성공의 상징으로 포장되어 왔지만 그 이면에는 말로 꺼내기조차 껄끄러운 구조적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흔히 대형 염색 공장, 즉 누구든 한 번 들어오면 원래의 색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대한 염색통에 비유한다. 그 이유는 연예계의 구조 자체에 있다.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은 끝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실제로 주어지는 배역과 광고, 노출의 기회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출연자는 넘쳐나고 자원은 한정된 이 구조 속에서 경쟁은 자연스럽게 극단으로 치닫는다. 실력만으로 승부하기엔 판이 이미 기울어져 있고 운만 믿고 버티기엔 탈락자가 너무 많다. 결국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된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과 운 외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이해해야 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렇게 형성된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자원, 배역, 광고, 스포트라이트를 둘러싼 경쟁은 마치 늑대는 수없이 많은데 먹잇감은 극히 적은 밀림과도 같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달려들고 그 과정에서 버티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넘어야 하는 벽이 있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공유된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없고 넘는 순간 되돌아갈 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선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남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흔히 듣는 술자리, 접대, 동행 같은 말들, 즉 에스코트 서비스, 술 마시고 놀고 누군가와 잠자리를 갖는 것은 사실 이 구조 속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 아래에 더 깊고 어두운 현실이 잠들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홍콩 영화계를 대표하는 거물 감독 왕징. 왕징의 발언은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왕징은 추서전, 주인, 서기 등 수많은 스타 여배우를 발굴하고 오랫동안 업계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영화 시장의 침체 속에서 숏폼 콘텐츠로 방향을 틀며 왕징 US 칸 강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계의 뒷이야기와 금기된 폭로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식이었지만 그 내용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가 직접 밝힌 일화 중 하나는 특히 충격적이었다. 촬영 중 쉬는 시간, 스태프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도 당시 정상급으로 잘 나가던 한 여배우가 노골적으로 다리를 그의 다리 위에 올리며 유혹했다는 것이다. 말이나 암시가 아니라 행동으로 의도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선택지는 분명했고 그 선택이 가져올 파장 역시 분명했다. 그러나 왕징은 그 상황에서 슬쩍 누군가를 찾는 척하며 자리를 피했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 여배우의 뒤에는 이미 재벌급 대부호와 자신의 상사까지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노련한 그에게도 위험한 일이었다. 이 이야기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즉각 추측에 나섰다. 관지림, 이가훈, 장민, 추서전 등 당대의 미모로 시대를 압도했다고 불리던 인물들이 하나둘 거론됐다. 공통점은 분명했다. 모두 당시 최고 미녀로 불렸고 동시에 재벌과의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왕징이 강조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지, 실명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구조적 현실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구조는 결국 밥자리라는 이름으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겉으로는 단순한 식사나 친목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는 때로 한 사람의 커리어를 살리고 죽이는 결정의 현장이 된다. 개그맨 외윈펑, 뇌윤펑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이미 정상급 스타였고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 게스트가 자연스럽게 사장 옆에 앉도록 유도되는 장면을 목격한다. 분위기는 이미 짜여 있었고 그 흐름을 깨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외윈펑은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여성 게스트를 자신의 자리로 옮기고 대신 자신이 사장 옆에 앉았다. 큰 충돌도 공개적인 싸움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냉혹했다. 다음날 그는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는다. 이유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누군가의 계획을 방해했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훗날 그는 후회는 없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행동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몸소 깨달았다.
연예계의 어두운 구조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여성 연예인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왔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양미다. 그는 데뷔 초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며 단숨에 주목받은 배우였다. 외모, 연기력, 화제성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주목은 언제나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감독이 시나리오 논의라는 명목으로 그를 호텔로 불러낸 사건은 연예계에서 너무도 익숙한 패턴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작품을 위한 정상적인 미팅이라 여겼지만 문을 닫는 순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감독은 노골적으로 선을 넘었고 양미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해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 선택은 자신의 존엄을 지킨 행동이었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이후 한창 치솟던 커리어는 눈에 띄게 식어버렸고 그는 권력자에게 밉보인 연예인이 되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거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장신의 경험 역시 다르지 않다. 어느 오디션 현장에서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고 투자자는 그 사진들을 고르듯 훑어보고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옆에서 부감독이 마치 중개인처럼 나서서 이 친구는 몸매가 좋다. 이 배우는 분위기가 있다며 직접 특정 여성을 추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연기가 아니라 외형과 욕망이 평가 기준이 된 순간이었다. 장신은 그 장면을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이런 방식의 제작 환경과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었는지를 알면서도 말이다. 치웨이의 이야기는 연예계 잠재적 규칙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잔인한지를 보여준다. 신인이던 시절 그는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오디션에 참가했고 촬영에 들어간 이후에도 주변에서는 유독 투자자의 호의가 강조되곤 했다. 당시 그는 그저 자신을 좋게 봐주는 고마운 후원 정도로 이해했을 뿐이다. 그러나 촬영이 끝난 뒤 열린 축하연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그동안 애매하게 포장돼 있던 말들이 노골적인 욕으로 바뀌었다. 마카오에 가서 일주일만 봉사하면 스타의 길이 보장된다는 말과 함께 500만 위안짜리 수표가 그의 무릎 위에 올려졌다. 선택지는 분명했다. 거절하면 출연 분량을 전부 삭제하고 업계에서 설 자리를 없애겠다는 협박이 뒤따랐다. 치웨이는 끝내 그 제안을 거부했고 실제로 영화가 개봉됐을 때 그의 장면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의 원칙과 용기를 알아본 다른 대형 기획사가 손을 내밀었고 그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모든 거절이 이런 결말을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례는 더욱 아이러니하다. 잉차열의 경험은 더 직설적이다. 내지에서 활동을 시작하던 시절 호텔방으로 누군가가 찾아와 아무 설명 없이 돈을 내밀었다. 문을 닫는 순간 그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도 분명히 알아버렸다. 잉차열은 그 자리에서 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다고 회상한다. 그날 그는 투자자들의 호의가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인걸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려간 자리에서 상대는 침대 위에 올라 연기를 해보라고 요구했다. 작품과 무관한 상황에서 이뤄진 요구는 그 자체로 명백한 선 넘기였다. 선잔이의 경우는 공개적인 폭로로 이어졌다. 그는 촬영 기간 내내 감독의 지속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고 심지어 탈의 장면을 강요받기까지 했다. 2차례나 이를 거부한 끝에 그는 공식 석상에서 이 사실을 직접 밝혔다. 공교롭게도 문제의 감독은 그 발표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부재는 오히려 선잔이의 발언에 신빙성을 더해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연예계 내부의 현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태도가 가장 통쾌하다고 회자되는 사례는 사나다. 제작진의 노골적인 접근에 분노한 그는 다음날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해놓고 베란다에 걸어둔 바지를 태워버렸다. 침묵이나 회피가 아닌 명확한 거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잠재적 규칙은 여성 연예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금성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성 게스트에게 던진 질문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잘생기면 잠재적 규칙을 당해본 적 없느냐는 질문에 상대는 웃으며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었다. 설치겸 역시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았다. 과거 소속사 3호로부터 지속적인 유혹을 받았고 심지어 호텔에서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까지 받았다. 그는 이를 거절했고 그 결과는 냉혹했다. 한때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냉동 상태에 들어갔다. 활동은 끊겼고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갔다. 만약 허숭이 고액을 들여 계약을 정리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도 무대 뒤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른다. 황츠타오 또한 방송에서 술자리에 나와줄 것을 강요받았고 거절하면 업계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모든 사례를 뛰어넘는 가장 처참한 결말은 장이 사건이다. 2003년
무명이었던 한 여배우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정면으로 폭로했다. 그는 30명이 넘는 유명 감독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자신이 맡았던 모든 배역은 선관계를 통해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중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이름에 포함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는 그 모든 거래 과정을 녹음과 영상으로 남겨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자들 앞에서 증거를 들고 나온 그는 그야말로 연예계의 가면을 벗기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고 싶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장인은 각종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 벌을 받고 침묵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연예계에서 밥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권력이 분배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신인이나 약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단순하다. 거절하면 기회를 잃고 수용하면 존엄을 잃는다. 이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회피하고 타협하는 것이 하나의 생존 기술로 굳어져 버린 현실이다. 그리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제 또 제3의 피해자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 영상은 특정 인물을 공격하거나 선정적인 이야기를 소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왔던 구조를 기억하고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외면하지 말자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향하는 지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